암은 그 대사질환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1년인데 제가 작년 또 이 무렵에 이제 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강의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대사 쪽의 문제를 가급적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서 이거 방송도 해봤는데 일단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5일자 기사 보니까 우리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서 도파민하고 옥시토신 이걸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럼 그 돈 받아서 제가 지금 이거를 강신국 선생님께 못 넘겼네. 일단 그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몸에 작동되면은 작심삼일이고 또 작심을 1년 하려면 옥시토신에 기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몸속에 만드는 호르몬 중에서도 아주 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욕구 뭔가 이렇게 기대 그죠? 뭐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도파민이고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그 꾸준함에 기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 안 끄신 분들은 좀 꺼주세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같은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둘 다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어, 도파민은 우리 개인적으로 스스로 어떤 그 상황이 되면 만들어내는 건데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생산되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뇌에 작용하되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진 사람들은 꾸준함이 있고 옥시토신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또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평생 의료비가 2억 5천이 들더라. 그리고 가장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이가 78세. 그러니까 이때 병원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준 비용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이 돌파했다. 대단하죠? 100조 원도. 물론 이제 전체 건강진료비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138조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 중에 100조 원이 병원으로 들어가더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우리 건강을 병원에 의존하는 내 자신이 알고 예방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의존하는 그런 어, 식생활 습관 뭐 기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 과학 전람회가 열렸는데요. AI가 큰 그 화두였어요.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잠만 잤는데 AI가 130개 질병을 찾아낸다. 정말 대단하죠, AI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양병기는 양병기 이름이 이제 커버에 트루루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병기인데 소변 대변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레이저로 소변 대변을 분석해 가지고 병을 확인해 준대요. 대단하죠. 야, 기술 좋네, AI 좋네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아무리 병을 찾아내고 뭐 해도 치료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치유와 치료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병이 걸리면 병원에 의존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이 공부하는 거고,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 되고, 그죠?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죠? 현미 채식을 해야 되고. 이 근본은 늘, 어,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학기 이렇게 24주 공부하는 그 속에 사실은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두 주째니까 앞으로 이제 23주 계속 공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1월 9일 날 기사인데, 이 이제
한종상이란 이 슈퍼 노익장을 자랑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91세에 태권도를 시작했고 102세인 지금 또 매일 아침에 아령을 들고 운동한대요. 그래서 어떤 그 꾸준함, 나이가 들어도 이걸 유지했을 때 사실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이제 대사질환, 암은 대사질환인데요.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럼 지금까지 암은 뭐였느냐? 암은 뭐였죠? 유전. 유전적인 소인이 암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게 현대의학의 암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암을 보는 새로운 시각. 저는 이 새로운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대사의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을 한번 관심 있게, 오늘 뭐 공부가 끝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몇 권 책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번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책을 좀 구해서 바로 공부를 별다른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증후군 할 때 이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렇게 쓰신 분이 찰스 레이번 교수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찰스 레이번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신드롬 X죠. 이 용어를 처음 썼을 때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 신드롬 X는 결국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분이 지은 책이잖아요. 이분이 지은 책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 정군이라는 책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88년에 미국의 이제 당뇨병 학회에 가서 발표했는데, 그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 현대인들은 대사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대사 때문에 질병이 여러 개가 오더라는 뜻이죠. 근데 이 대사가 질병의 원인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식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질병을 낳는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X증후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목한 것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복부 비만. 그죠? 이게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이 늘어날 때 이미 뭡니까? 대사증후군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또는 이제 이 당뇨병을 뭡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때, 그죠? 요거는 이제 고밀도 뭐 지단백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지질이 높아졌을 때, 크게 보면은 5가지인데 4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지속되었을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심장질환에 노출돼 있고 결국은 암으로 이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여기에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오늘날 와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결국은 뭡니까? 이런 5가지 문제는 우리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진행된 거죠. 결국은 암이란 것도 뭡니까? 우리들의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지속되어서 이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란 딱 이 제목을 갖고 출간된 책은 이 책 한 권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상호 박사는 뭡니까?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지금 개원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사증후군, 그리고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제 10년 전의 자료죠. 이때 보면요, 한국인의 61.8%가 대사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인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병도 아니에요. 완전히 병 같은 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강체도 아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이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약을 먹고, 그죠? 심근경색 때문에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암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분의 먹거리,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심화되어서 병원에 가서 현대적인 뭡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 거기에 의존하다가는 뭡니까? 그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또 어, 질병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신진대사가 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코를 통해서 아니면은 피부도 호흡을 하죠. 코처럼. 그래서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뭔가 들어와요. 그죠? 우리 몸으로 이 들어오는 거, 뭔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뭡니까? 100쪽의 세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먹거리,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 이거 전부 세포까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노폐물 또는 독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시 바깥으로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란 말은 이 신진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몸속으로 뭔가 들어온다는 거죠. 대사란 것은 이 사자가 후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러가다, 배출되다 이 말이에요. 배출되는 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진대사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배설이죠. 이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생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먹거리 배출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문제 이 삼박자가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이래 보는 거죠. 늘 강의 끝 시간에는 뭡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7가지 자연치유건강법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 자체를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건강법은 없단 말입니다. 과연 내가 알고 실천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 한 두어 분이 아직 어, 마이크를 끄지 않았어요. 끄지 않아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영숙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대사증후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혈당 수치. 여기 이제 이상이 생기면은 당뇨가 되는 거고, 혈압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고혈압이 되는 거고, 늘 이제 이 수치가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죠? 이 대사증후군인데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는 순간에 뭡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병원에 의존하게 되고, 그죠? 또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병원이고 의사고 약사고 제약회 사람. 우리들의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치하고 내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막 솔직히 말하면 엉망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의존하는 게 이게 우리 세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결국은 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책 잘 아시잖아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만약 이 책이 없으시다면은 꼭 한번 사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질병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눴어요. 그죠? 7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7단계가 암이었잖아요. 그죠? 중간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염증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무기력. 굉장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독혈. 혈액 속에 독이 거득하다. 그래서 뭐, 독이 거득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그죠? 통증이 오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과민증. 알러지, 아토피가 막 생기고. 뭐 과민증만 돼도 벌써 병원에 의존형이 되잖아요. 네 번째가 염증. 우리가 염증이 오게 되면은 통증이 오죠. 통증. 그 다음에 부종이 와요. 그리고 발적이 오죠. 붉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염증, 통증, 부종, 발적, 이거는 같은 증상이에요.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를 먹어버리죠. 염증이 있다니까 소염제를 먹어버리죠. 소염 진통제가 많이 팔린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을 먹어도 계속 진행이 되가 다섯 번째는 뭡니까? 궤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염이 계속 위궤양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야? 경화가 오는 거예요. 간으로 말하면 간경화, 간경변. 간의 세포가 굳어지고 간의 형태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염인 환자가 간경화가 되고 어떻게 해요?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모르면요. 어느 순간에 암 환자가 돼요. 암 환자가 암세포가 1cm가 되는데 예? 기본 10년에서 2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동안 뭡니까?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약에 의존하고 자기의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는 본인이 이걸 철저하게 경험해서 경험한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몸을 뭡니까? 그 똥보 하비 다이아몬드가 몸이 날씬해졌고 병이 다 없어졌고 특히 이분은 월남전 참전 용사잖아요. 그래서 고엽제에 노출돼 가지고 만성 통증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그걸 싹 낫게 하는 자기 스스로 자가 공부해서 자기가 건강해졌고 그거를 뭡니까? 경험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안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제가 한번 보시기를 어, 추천합니다. 이 뭐 한 시간 강의에 얼마만큼 많은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책을 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죠? 대사치료, 신진대사치료. 내 몸의 대사 과정을 회복시키면은 암도 낫게 한다. 이런 책이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책은 유명한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로버트 맨델 존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십니까? 현대의학은 뭡니까? 현대의학에서 암은 어떻게 처치합니까?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 정세에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암에 대처하는 표준 치료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덩어리 있으면 수술하고, 덩어리를 제거할 수 없는 수술, 제거할 수 없는 암은 뭡니까?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할 수 없는 그런 부위, 힘든 부위는 뭡니까? 방사선 치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이거는 돈이 됩니다, 돈이. 그래서 이 표준 치료 방법은 의과대학을 6년 다니면서 의사들이 배우고 이제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은 좀 출간된 지 오래됐지만은 한번 제가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 때 아마 안성기 씨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으니까 제가 이분이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4일날 공부했잖아요. 5일날 이분이 돌아가셨죠. 5일인가 6일인가. 그 이분이 이제 혈액암이 있었죠. 혈액암. 혈액암은 우리 몸 전체 어, 그 돌아다니는 백혈구 아니면은 적혈구가 암이 걸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암이 이제 그런 종류의 암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이 적혈구는 어디 있습니까? 적혈구는 혈관에 있죠. 그리고 백혈구는 뭡니까? 림프관에 많습니다. 림프관. 혈관은 우리 몸의 상수도라 했죠. 림프관은 우리 몸의 하수도예요. 우리가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생수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막 간단하게 말하면은. 근데 집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서 별이 안 내려가. 어떻게 합니까? 뚫으면 되지만은 뚫기까지는 뭡니까? 집에서 우리가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쪽에 문제가 오는 문제, 이 적혈구 수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백혈구 수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 둘 다가 사실은 혈액암이에요. 김성기 씨는 림프 쪽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백혈구 쪽에 문제가 온 거죠. 하수도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림프 쪽에 독소가 많아가지고, 독소가 많으니까 림프 쪽에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거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이게 백혈병인데 혈액암으로 진단하고 항암을 뭡니까? 2019년도부터 5년, 6년을 해온 거예요. 항암 6년은요, 죽음만큼 심한 어떤 고통. 내 몸속이 서서히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이제 찌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간청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청소를 할 때 사람들이 항암한 사람들은요, 거의 8개월에서 1년 정도 항암이 끝나고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간청소하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항암제의 독성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도 항암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야 그 독성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거의 5년, 6년을 항암을 했으니까 온몸에 항암제 독이 꽉 찼겠죠. 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성기 씨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 림프종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완전히 오염되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김철중 이분은 의사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인구의 고령화, 환경오염 등이 증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고령화가 증가 원인 같으면요. 안성기 씨가 원래 74세였습니까? 뭐 다 혈액암에 걸려야 되죠.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오염이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 65, 74세 이상은 다 이게 림프종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잘못 짚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안성기 씨의 림프액이 탁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치의 자연의학 이 책을 보시면요. 31쪽에 항암제는, 그죠? 항암제는 우리 몸속의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고갈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오래 하게 되면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는 거예요. 항암제로 살해당한다. 병원에서 당신 몸에 종양이 있다, 암으로 의심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10권을 사봐라 했죠. 그죠? 우리는 항암제로 살해당한단 말입니다. 암 환자는
그 80%가 항암제로 살해당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분도 의사잖아요. 현직 의사고 곤도 맞고 또 유명한 분이 이분. 항암제 치료는 사기다. 그렇게 이제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분들 자체가 대단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암을 진단 내린 동네 의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공부를 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암에 의존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아봐야 돼요. 이 책을 지은 김성동 씨는 지금 부산에서 개원하고 있는 약사예요. 이분이 지은 책이 유명한 감기에서 백혈병까지. 이 백혈병은 요즘 암이잖아요. 그죠? 이 책의 저자예요. 이 책도 저도 저 뒤쪽에 꽂혀 있는데 정말 어, 우리가 가볍게 보는 감기부터 참 죽음을 연상하는 백혈병까지, 암까지 이 책에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대처는요,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암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자체는 뭡니까? 암세포가, 흔히 말하는 암세포가 내 몸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만들자. 그게 가장 핵심 내용이죠.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두 권이 있지만은 이 10권의 책은요, 암과 관련된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이잖아요. 그게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10가지 책입니다. 10권의 책입니다. 한번 주변에 암 환자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책을 그냥 소개시켜 주세요. 그분 팔자에 몸을 자연 치유해서 원상 회복시킬 팔자라면은 이런 책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회복할 거예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분 삶에 다시 몸을 원상 회복시킬 운이 있다면 뭐 그 사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4주간 이렇게 공부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 몸의 대사 질환을 겪지 말자. 신진대사력을 회복시키자. 물론 구체적으로 매주마다 제목을 정해서 또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키우자 하는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대사증후군을 겪지 말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고혈압 환자니까 나는 고혈압 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혈압 공부를 2주 하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공부를 2주 하고 당뇨는 습주를 하죠. 나는 지금 당뇨 환자니까 고혈압은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3종 한 세트로서 서로 어느 게 먼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안 되면은 고혈압약에 의존하고 얼마 지나서 당이 올라가면은 또 당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망가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우리를 뭡니까?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수 조용필이 이분이 이제 안성기 씨하고 중학교 동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기 씨 그 추모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더라고. 굉장히 소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플 만큼 적게 먹는다 하더라고. 물론 뭐 연예인이니까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우리가 74세인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고인이 돼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친구를 부르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콘서트 전국 투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서 추모의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올 때는 똑같이 오더라도 갈 때는 참 다르구나.
그럼 일찍 가는 사람은 뭘까? 안성기 씨 같이 이런 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또 굉장히 선행도 많이 한 분이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모하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저 세상을 갔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이런 노래 부를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반띵도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 받으면은 두 개 나눠줄 수 있는, 그죠? 그게 뭡니까?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거는 황금률이죠. 그리고 어때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는 다이아몬드 룰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적인 면에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은 그 건강 정보를 주는 또 많은 보탬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그 10가지 책 중에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책은 책 내용이 쉬워요, 사실은. 유명한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암이 아닌 거예요. 암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암이라 하더라도 내 몸을 내가 고쳐 쓸 수 있다는. 요게 이제 원 제목이 뭐였죠? 우리 주치의 자연의학이잖아요. 이 책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이 책은 한꺼번에 확 읽을 책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50가지 질병을 소개하고 있죠. 50가지. 이제 질병편인데 여기도 보면은 암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병이 쭉 나열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자연 치료법으로 고칠 수 있는가를 이 책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암이라면요. 암 전문의 100명을 모아놔도 이 책 한 권보다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산지 벌써 근한 15년 돼 가는데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뭐 수십 번을 제가 봤죠.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영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드레아스 모리츠, 우리가 기적의 간청소 책의 저자잖아요. 이분의 정말 어떤 건강 철학이 담긴 이런 책을 보시면은 아, 암은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이구나. 마치 우리 집안의 쓰레기통과 같은 게 암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생활하면 끊임없이 쓰레기 생기잖아, 맞죠? 근데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게 암 수술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쓰레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급적 어떻게 하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치유 전략이지. 쓰레기통을 치우는 현대의학적인 공격적인 그런 수술법이나 항암 치료 이거는 답이 아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아까 7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 그리고 이런 책을 쭉 보시면은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 딱 끝나는 순간에 잊지 마시고 아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리고 암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이런 책들을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시간 나실 때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적극성 자체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습관 또 뭡니까? 건강한 습관. 이걸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 중에 주도적인 그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난주 이 책 기억나시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이미 다 보셨고 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 전선에도 그죠? 내 건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뭡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그죠? 또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저는 늘 건강 이야기하면서 알고 그다음에 실천하자. 7가지 자연치유건강법은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공부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과연 이 강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뭐 전부 책 소개고 뭐 우리 생활 습관 바꾸자 뭐 다 아는 건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 습관 속에 그 7가지 단계에서 자꾸 아래쪽을 내려가서 어,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양이 생기고 경화가 오고 암으로 가는 삶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반대쪽으로 역행해서 올라가야 되죠.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지금 건강진료비가 2017년에 87조 원이었던 게 지금은 뭡니까? 작년, 재작년 2023년에 138조 원이에요. 원래는 아마 또 더 늘었겠죠. 코로나 때 엄청 늘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앞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건강에 관해서 살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실천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 건강 질병의 현주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건강진료비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내시되 내 건강한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기에 너무 빠져들기 뭡니까? 병원 의존형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현대약은 뇌에 문제 생기면은 뇌 수술하죠. 여성들 유방에 문제 생기면은 유방 절제 수술해요. 그러나 우리 몸을 공부해 보면요, 거미줄처럼 그게 몸이 기능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만약에 뭘 할까요? 만약에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현대학에서는 백내장은 뭡니까? 안과 가서 백내장 시술하죠. 당연히 눈의 문제, 눈의 기능이 떨어졌다.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근원을 찾아가 보면요, 눈으로 가는 혈관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가 탁해진 거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독혈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몸에 피가 왜 탁할까? 그거는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간 기능이 왜 떨어졌을까? 강의 영향력을 70에서 80% 주고 있는 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지. 현대학은 뭡니까? 뭐, 눈만 보고 있고 그런 거죠. 요즘 이제 불임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인공수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공수정 하면은 걔가 제대로 클까? 왜 요즘은 애가 태어나서 자폐라든지 ADHD 이런 게 많을까? 그거 이제 근본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울 만한 엄마의 자궁 상태가 아니거나, 그죠? 그 시한 문제도 있고, 그죠? 그 쭉 올라가면은 뭡니까? 심장, 방광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심장, 방광에 냉기가 있으면요. 애가 안 생기고 애가 태어나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심장이 나쁠까? 또 여기 딱 올라가는 거죠. 탁한 피가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해보면은 모든 우리 몸의 오장육부 조직에 문제를 탁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 장으로 귀결되고 또 호흡기 쪽에 문제로 귀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시자, 좋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자. 내가 먹는 물이, 그죠? 역삼투압 정수기가 만들어내는 산성물. 이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알카리수 제조기가 만드는 강알칼리물.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강알칼리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이 실외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오염됐다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의 공기는 더 오염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는 공기청정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죠? 아니면 요즘 이제 건조주의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 공기 습도가 충분히 가습하는가? 여러분 집에 가습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 있는 집인 거예요. 가습기가. 그래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라. 그럼 어떤 가습기가 우리 집안에 적절한 습도를 맞출 수 있을까? 그죠? 청소하기는 편한 가습기인가? 그래서 이 지금 왼쪽에서 있는 이 세 가지에서 사실은 우리 건강의 거의 100%가 다 결정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또 그 항목마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학에서는 뭡니까? 심장의 문제성이면은 심장 문제로 보는 거죠. 예컨대 심장에 지금 관상동맥이 협착이 와서 관상동맥이 협착하면 굉장히 통증이 오거든요. 그게 협심증이. 심장이 아파. 너무 쫄려. 그래서 병원 가니까 초음파 찍어 보니까 심장이 지금 혈관도 좀 막혀 있고 굳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대학에서는 당장 스텐트 시술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자연의학에서는 이분이 왜 식장증이 왔을까? 왜 관상동맥이 자꾸 경화가 올까? 왜 막혀갈까? 그 근본은 뭡니까? 간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혈액이 탁해지고 정렬 기능이 떨어져요. 간의 첫 번째 역할은 피를 맑게 하는 정렬 기능입니다. 우리가 물이 오염되면 뭡니까? 정수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가 탁한 사람은 피를 맑게 하는 이 정렬 기능, 이거는 누가 가집니까? 이건 간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간에 좋은 영양소, 간이 좋아하는 게 뭐죠? 밤 11시대에서 잠을 자는 게 간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간의 건강은 또 신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 방광, 우리가 신간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죠?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 C와 식물성 단백질은요, 그 자체가 간이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밥이 보약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양에서 말하는 장부학도 앞으로 또 틈틈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건강진료비가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책도 보면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치유한다. 이미 문제가 있어도 내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은 결국 쉽게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이겁니다. 뭐 딴 거 없어.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 과연 나는 이 잘이 뭔지, 예? 뭐 먹긴 먹고 잠은 자고 배설하긴 배설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아마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혹 이걸 공부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 뭔가 자꾸 내 몸을 바꿔야 돼요. 이 두 분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조병식, 그 다음에 황성수 박사. 그래서 이런 책도 앞으로 또 일정 꼭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잘 먹는다는 거는 나쁜 거 안 먹는 거죠.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잡곡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시 친구들하고 나쁜 것도 한 번씩 먹고, 그러나 다시는 뭡니까? 원상회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 부분이 주식이 돼야 돼요. 주로 먹는 거. 아마 대부분은 왼쪽이 주식이죠.
그분은 대사증후군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잘 먹는다는 것은 앞에 것을 뭡니까? 어떻게 먹느냐? 많이 씹고 적게 먹고 가끔 굶자. 그리고 물 먹는 거는 시간이 있더라. 만약에 비염 있는 사람은 뭡니까? 비염을 고쳐가지고 코로 호흡하자. 그죠? 비염 있는 분들은 입으로 호흡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잘 먹는 게 문제가 오는 거죠. 잘 싸고.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은요, 폐와 피부에서 90%가 배설됩니다. 소변 대변이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소변 대변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자는 거. 간과 썰기의 시간은 11시부터 새벽 3시 이 4시간이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잠을 자자.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들이 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 그죠? 충전 시간. 이 충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간입니다. 설계와 간이. 이때 잠을 자지 않으면 뭡니까? 탁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고 설계에 돌이 생기고 설계에 염증이 생기고 혹이 생기고. 네. 그러면은 혹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혹이 줄어들고 담석이 줄어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자는 것의 중요성은 뭡니까? 환자의 명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잠자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이 조한경 씨가 그런 말 했죠. 그죠? 자, 이 영화 포스터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또 한 번, 두 번 이 강의 듣고 내 몸이 확 바뀔 것 같으면 누가 건강 공부 뭐 어렵다 하겠습니까? 누가 병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쉽게 정상화되는 것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반성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지금 7가지 자연치유 건강법은 혹시 이 강의를 초창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보세요. 장부학 책자에 제 7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설명을 많이 요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 의문 나는 게 있다면은 또 이 강의에 초대한 분에게 물어보시고 어, 또 우리 단톡방에 또 의문 나는 거 올리시면은 또 제가 또 답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사 질환으로서의 암에 관한 공부를 이거로 마치고